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 일월화 3일 연속 3W 하고 있네요. 예, 오늘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1월 6일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 새벽이죠. 했던 발언이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2월, 심지어 3월 이후에까지 시장을 미리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까 싶어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입니다. 이분의 발언을 분석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제임스 블라드 총재 Fed 피봇 가능성을 예고하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 때문인지 여러분도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2021년과 22년 약 2년 동안 페드의 지역 연준 총재, 그 다음에 이제 FOMC 이사진이죠. 그런 멤버 중에 가장 강력한 매파 발언을 해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temporary라고 그랬잖아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도 이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일시적이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계속 했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 페드의 금리 정책에 어찌 보면 거의 예언하다시피 했던 분입니다. 최근에 2022년 11월 29일 이 블라드 총재가 당시 그 파월 의장이 이때 연설을 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 다음날 블라드 총재가 그 미국에서도 연설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11월 29일 2데일리 기사를 제가 좀 퍼왔습니다. 이 2데일리 기사 보시면 연준 내 초강경 매파로 불린다. 이게 상당히 실제로 그렇죠. 그냥 매파가 아니라 초강경 매파였다. 이러면서 그 당시 11월 29일 한국 시간은 28일인데 미국 시간은 28일인데 연준 추진금리를 최고 7%로 표시한 도표를 띄우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밑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느냐 는 질문에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2% 낮아질 때까지 공격적인 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29일이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내용이 1월 6일이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만에 이 블라드 총재가 좀 다른 뉘앙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요. 근데 왜 이 기존과 다른 뉘앙스의 말씀하셨다고 주목을 해야 되느냐.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빠른 발언을,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공격적인 발언을 했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고 이분의 발언 내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목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월 6일에 그 발언 내용을 기사로 했던 그 기사 제목들입니다. 둘 다 블룸버그인데요. 두 꼭지 기사가 1월 6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1월 6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이겠네요. 새벽에 기사가 나왔죠. 먼저 위에 거 보면 Fed James Blood say rates are getting closer. 그러니까 그 sufficiently high, 충분히 높은 수준, 즉 제약적인 수준에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갔다 이런 기사고요. 밑에는 이제 money supply, 즉 통화량만 보면 인플레이션의 굿 사인이다 이런 제목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블라드 총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좀 더 기사를 퍼왔습니다. 맨 먼저 영문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밑에 해석만 읽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정책 금리가 아직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에 있지는 않지만, 즉 제한적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로 이미 다 왔다.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기준금리를 얘기하죠. 거기까지는 아직 가까이 와 있지는 않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연준의 금리 인상 최종 목표치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2월 FOMC에서 얘기한 5.1% 정도 기준금리를 얘기합니다. 이 5.1% 정도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가 충분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한적인 이런 기사,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지난주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장이 5.4% 뭐 이런 얘기 했었지만, 이분 블라드 총재는 5.1% 정도면 뭐 기준금리가 그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다 잡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아직 충분히 제한된 지역, 즉 아직 언제까지 모든 게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지역까지는, 그 위치까지는 아직 약간 a little bit입니다. 아주 약간입니다. 많이도 아니야. a little bit, 아주 조금 못 미치지만 거의 다 왔다는 의미겠죠. 위원회가 자료를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그 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자가 물었어요. 2월 1일 FOMC에서 0.5% 올릴 거냐, 0.25% 기준금리 올릴 거냐,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블라드 총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without ignoring the data,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현재 빠른 속도, 지난번 PC도 마찬가지고요. 금요일에 ISM 서비스업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는 게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금리를 많이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이거 얘기한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앙은행의 조치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2%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즉 금리 인상, 계속적인 금리 인상, 4.5%까지 금리 인상을 했던 것이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023년에는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즉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낮아지면서 정상화된다는 얘기니까 인플레이션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마디를 종합하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고,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빠르게 완화되고 있고, 그것만 고려한다면 2월 FOMC에서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올리지 못할 것이다. 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발언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M2 exploded during the pandemic. 그러니까 지난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통화량이 exploded, 폭발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M2가 통화량 성장이 급격히 떨어졌다. 통화량 통화량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the bodes well for disinflation이라고 했어요. bodes well, 아주 징조가 좋다. 뭐에 대한 disinflation. 디스인플레이션의 아주 좋은 징조지만 최근 수치에서는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게 무슨 얘기냐. 디스인플레이션.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은 높은 수준으로 이미 상승한 물가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통화량 증가율이 갑자기 크게 감소하고 있으면서 이게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그게 디스인플레이션의 아주 좋은 징조다. 즉 높은 수준에 올라간 물가 상승을 더 이상 상승시키지 않고 그렇다고 떨어뜨리지도 않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이게 아주 좋은 징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가를 하락한다고 좋아할 때 아니라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페드의 정책, 제가 상승미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페드의 통화 정책은 물가를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인상률을 적당하게 2% 수준에 조정한다는 의미거든요. 즉 현재 금리 인상이 통화량을 줄였고 그로 인해서 급격하게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의 좋은 징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블라드 총재가 절대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좀 실제로 살펴봤어요. 실제로 그분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걸 보면 지금 2022년 3월에 통화량 절대치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3월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통화량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경제는 빠박거릴 수 있는데 통화량 절대액이 2022년 3월을 고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즉 절대 통화량의 감소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만 더 지속되면. 그러므로 이 디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게 디스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걸 원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이제는 조금씩 페드 멤버즈, 연준에게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뉘앙스가 블러드 총재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통화량 증가율을 여러 번 얘기했죠. 종가를 봤습니다. 이게 통화량 증가율은 YOY입니다. 연간, 전년 동월 기준이니까 이걸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통화량 증가율이 11월 말 기준으로 0.01%입니다. 전년 대비 똔똔 치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화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볼 때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 앞부분에 블룸버그 그 사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진은 절대액이 줄었는데 통화량 증가율은 아직도 마이너스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액을 월별로 따져봤더니 실제로 보시면 3월 이후로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박스, 붉은색 박스 9월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많이 줄고 있죠. 근데 9월에 금리 0.75% 두 번째 올렸고 세 번째 올렸네요. 세 번째 올렸고 12월에는 0.5%를 올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11월 기준으로 저렇게 줄어들었는데 12월 이게 이달 말에 나오는데 1월 말에 나오는데 아예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통화량 절대액이 올해 9월 이후 왜? 금리 인상을 계속 심하게 올렸으니까 그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즉, 이 속도를 그냥 놔두면 조만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 통화량이 마이너스 되고 있다. 지금 월별로 보면 9월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통화량 증가율이 감소하게는 당연히 물가를 하락하는 것이고 물가가 하락해서 디플레이션이 빠지면 안 되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 심지어 중단 필요성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걸 블라드 총재가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ISM 서비스업 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PC, 그다음 CPI에서도 상품 가격은 디플레이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수준만큼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서비스업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저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업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12월 CPI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PC가 이미 12월 말에 발표한 PC가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있잖아요. CPI도 그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달러화에 반영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 달러화가 11월 초부터 하락하다가 연말에 이게 주춤주춤 바닥을 다지고 또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금요일 ISM 제조업지수 하락과 함께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달러화는 이미 아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화량 절대액이 감소하고 아예 줄어들고 있어서 페드의 이런 블라드 총재가 얘기한 그 가능성을 내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멤버십의 주초에 올렸던 건데요. 골드와 주식시장이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사진 왼쪽은 2018년이고 사진 오른쪽은 2022년 이후입니다. 골드가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이다가 2018년 12월 1일부터 주식시장 하락과 상관없이 상승해 버렸거든요. 그 이후 26일 후에 증시가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했는데 지금 2022년 12월 18일 이후에는 골드가 주식시장 하락과 상관없이 골드가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골드도 이 블러드 총재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통화량 절대 감소 이 부분을 페드가 고려하고 있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이미 낮아지거나 2, 3월에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것을 포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러드 총재의 발언을 조사하다 보니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통화량 절대액의 감소가 동반되고 있고 이것을 계속 방치해버리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예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FOMC에서는 2월 빠르면 2월 아니면 늦어도 3월 정도에는 FOMC, Fed의 금리 인상 중단, 즉 그걸 포함하는 머니터리 통화 정책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이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블라드 총재 이게 발언을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ISM 서비스 업지수 어제 방송 오늘 블라드 총재의 발언까지 그걸 감안한다면 이 페드의 스탠스, 이 변화가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통화량, 그는 블라드 총재는 앞에 M2 이야기를 했은 다음에 자기는 통화량주의자다. 그다음에 그 통화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머니터리라고 한다. 통화 정책을 그런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즉 절대 통화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절대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즉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좀 더 놔두면 경제 위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은 조만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점을 블라드 총재가 미리 예고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증시도 그에 맞게 반응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3일 연속 뵀으니까요. 저는 다음 주나 이번 주 CPI가 있네요. CPI 발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